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는요, 지금 오늘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우리 김종효 이사께서 대신 나와주셨는데요. 저와 좀 인연이 있습니다. 한 10년 만에 지금 방송을 같이 하는 또 그런 너무나 반가워서 제가 아까 전에 큰 인사를 좀 드렸었고요. TMI 같지만은 10년 전에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우리가 개장을 했었거든요. 또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됐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저의 작전주였었죠. CJ 제일제당부터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이사, 원래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무조건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주가 다 바닥으로 무너지는 뭐 그런 업종이었었는데 최근에 보면 식음료 업종 중에서도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과거에 이제 100% 내수주였을 때는 아무래도 환율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삼양식품 아까 예를 들어 주셨지만 뭐 농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공장 지으면서 작년에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빙그레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대부분 다 수출이 확대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환율 관련 효과는 해외 공장도 있지만 수출이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원자재 가격의 안정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그 곡물이라든지 전체 농산물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원당과 코코아, 그다음에 올해는 코코아, 그다음에 또 설탕 이런 것들이 가격이 급등한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팜유 같은 경우도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4대 곡물이 모두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율의 지금 원화 약세보다는 원자재 가격의 안정 자체가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언급드렸던 대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과거의 그 환율 효과가 많이 희석되고 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J 제당이 제가 생각한 오늘의 작전주였었는데요. 그 이유가 간밤에 엔비디아 비롯해가지고 낙폭이 너무 커서 오늘 뭐 국내장이 역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반도체들이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 않나. 그럼 이제 수급은 다른 곳으로 좀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주 섹터가 중심적으로 나스닥이 1.5% 가까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고환율 수혜 종목들로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저 PBR 관련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간 PBR이 한 0.7% 수준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꾸준하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던 기업이기도 하고, 또 3개년 배당 정책을 또 이제 수립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히려 4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반등 흐름 나와줬고,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환율 수혜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바이오 쪽에서의 매출 증가폭이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해서 또 이제 화이트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미노산 관련된 이제 식품 소재 관련해서 그린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천랩이라는 기업을 또 인수하면서 또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또 레드 바이오, 그러니까 사실상 바이오 쪽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갖추면서 좀 빠르게 지금 이제 바이오 산업의 어떤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고, 작년 5월 달에 또 이제 바이오 공장을 또 캐파 증설을 하면서 또 올해 또 내년에 어떤 바이오 관련된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최근에 CJ 제일제당의 어떤 주가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고환율 관련된 수혜 섹터, 특히 아까 이제 방금 앵커님이 잘 짚어주셨던 것처럼 고환율뿐만 아니라 환율이 또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또 국내 내수 소비가 또 증가하면서 오히려 이제 매출 성장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너무 우리가 직접적인 고환율 수혜 종목들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환율이 또 안정을 찾았을 땐 다시 또 차익 매물이 출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실상 고환율 종목이라면 조선이라든지 뭐 자동차 섹터가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환율이 한 10% 정도 상승했을 때 매출 마진이 한 3.3%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 결국 이제 고환율 수혜이기도 하지만 꾸준한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기아와 현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저 PBR 관련된 섹터이기도 하고, 만약에 올해 뭐 금리 인하라든지 다시 한번 자동차 판매량의 수요 개선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자동차 섹터도 올해 말까지 꾸준한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바이오 시밀러 쪽도 충분히 고환율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래요?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렌시마 SC 관련해서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시작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전일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고환율 수혜주 섹터입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지금 HBM을 꾸준하게 네, 공급하고 네, 네.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사실상 이제 우리가 너무 고환율에 어떤 포커싱을 하기보다는 꾸준한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 안에서 뭐 비교적 이제 미국 북미 지역 내 매출이 좀 비중이 큰 기업들을 본다고 했을 때 네. 고환율 수혜도 받고 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접목되지 않을까. 그래서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아까 바이오 매출의 성장과 식료품 관련된 매출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고환율 수혜도 맞지만 고환율의 안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그렇죠. 우리가 지금부터는 선별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식음료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좀 범위를 넓혀서 이제 CJ 제일제당의 바이오 맞습니다. 사업부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큰 틀에서 이제 고환율이었을 때 상황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김종혁 이사께서는 요즘에 식음료가 뭐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참치 뭐가 많이 잡혀서 가격이 싸져간다 이걸로 또 오르고 있고 그 약간의 좀 개별 이슈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음식료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실적 플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환율이라든지 그 원가단에서의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으로 일단 판관비의 안정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원가단에서도 안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적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 즉 마진을 올려서 실적이 올라오는 기업도 F&B 동원 F&B처럼 좋아지는 기업이죠. 여기는 뭐 매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마진이 좋아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엄청 잡힌대요 지금 참치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나머지 기업들도 대부분 그러한 형태인 거죠. 네. 매출이 뭐 급증하는 기업은 별로 없다. 대부분 다 마진이 개선되면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뭐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먼저 강세를 보였지만 이런 음식료 기업들은 별로 강세를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움직인 것이 하나 포인트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뭐 이 준비된 그림이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돼지고기 가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CJ 제일제당의 그 바이오 부분 예. 어떻게 보면 라이신부터 시작한 그 바이오 부분 자체가 예. 라이신의 경쟁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부담을 받았고 그래서 메치오닌, 트리토판 여러 가지 그런 바이오 쪽을 넓혀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대두단백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료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네. 별로 좋지 않았던 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들어서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돼지 가격의 강세는 중국의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요. 중국의 예.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중국의 돼지 가격 상승이 중국에서 거래되는 메치오닌이나 라이신의 가격 상승과 일치할 수 있고요. 라이신은 영향 많이 주겠네요. 그렇죠. 예. 라이신 가격이 예. 그래서 지금 꿈틀대고 있다는 얘기가 벌써 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바이오 부분의 실적이 개선되면 실제로 제일제당의 이익의 50% 이상을 바이오가 견인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쪽의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 데다가 두 가지 이슈가 더 있죠. 이미 셀렉타는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FNC거든요. 네. FNC도 지금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여기가 지금 에비타가 연간 한 1,000억 정도 나오는데 예. 이걸 지금 1조에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회사에서는 진행 중인 뭐 상황은 맞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네. 이 얘기는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아니라는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으니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마진율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도. 그러니까 바이오 부분에서 소위 가장 이익이 좋지 않았던 셀렉타와 FNC를 매각하면 그러면 마진율 마이너스를 냈던 부분들을 매각하면서 정리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CJ제일제당의 전체적인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더 높아지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최근에 수급도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조정 호재까지 있다. 그러니까 식음료 같은 걸 이번 판단할 때 이거 원당 사와야 되는데 이거 밀 사와야 되는데 환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비용 부담 때문에 주가 안 좋을 거야가 정말 한 5년 전, 6년 전에 1차였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많이 하니까 환차익 얻을 거야. 여기까지도 생각했다면은 오늘 한번 좀 보십시오. 이 해외 사업부로 환차손 같은 것도 커버를 하고요. 같은 사업부에 바이오 사업부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로서 또 이런 고환율에 대한 부담들, 원가 부담을 어떻게 커버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고 이렇게 저의 작전주였죠. CJ 제일제당을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이어서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 장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맞습니다. 네.
전력 관련해서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앞으로 뭐 전기와 이제 변압기, AI 열풍으로 인해서 쇼티지 사태가 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경고에 그때부터 이제 전선과 이제 전력 기기 관련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국내에선 사실상 뭐 유일하게 뭐 전선과 변압기 사업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일진전기다라고 좀 판단돼서 최근에 충분한 어떤 기술적 조정도 이제 받은 상태고요. 또 충분한 상승 흐름이 2차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송전 변전 관련된 전력 시스템 분야에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이 전선 기업들은 국내에서 이제 5대 기업이 있어요. LS 전선이 있고 2등이 가원전선, 2등이 대한전선, 3등이 가원전선, 그리고 4등이 이제 일진전기고 5등이 대원전선인데 이 5개 기업이 사실상 이 전력기기 사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이제 1,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650억 규모는 사실상 이제 변압기 공장 증설에 또 그리고 350억 규모는 초과압 케이블 공장 증설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제 공장 생산 능력을 이제 매출로 환산했을 때 올해 말 기준으로는 2,600억. 사실 변압기 매출은 2,600억인데 2026년도 기준에 4,330억으로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전선 부분에서는 올해 말 기준에 3,800억 정도 매출 수준인데 2026년도 기준에 6,200억 매출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매출 성장이 좀 담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전력 또 전선 관련 종목들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는 거의 원가의 9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구리 가격이 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닥터코퍼 맞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지금 거의 뭐 1년 그 14개월 만에 사실상 지금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구리 가격의 어떤 급등 또 그리고 원가가 거의 90% 차지하니까 사실 전선 수요가 다시 또 원가 그 마진폭이 빠르게 지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는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뭐 전선이라든지 또 변압기 관련된 쇼티지에도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미국향 매출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고 해외 수주 잔고가 벌써 1조 한 3천억 정도를 돌파한 상태다 보니까 또 관련된 뭐 고환율 관련된 뭐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AI 열풍으로 인해서 뭐 데이터 센터 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여러 가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전선 수요는 또 그리고 전선의 어떤 마진폭도 빠르게 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일진전기 한번 2차 시세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일진전기를 비롯해서 이 구리 관련한 특히 이 전기 전선 뭐 재룡 뭐 전선 다 좋아하는데 약간 좀 걸리는 게 오늘은 걸리는 게 이 전기 뭐 변압 송전 배전이 나오게 된 이유가 AI 반도체가 전기 먹는 하마다. 맞습니다. 그러면 송배전 변압기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시세가 터졌잖아요. 근데 AI 반도체가 오늘 약간 흔들린다면 이 영향은 좀 어떨지, 그러니까 관계해서 이 영향과 가격 전략까지도 오늘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 뭐 ASMR의 실적이 조금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어떤 반도체 섹터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AI 열풍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결국 이제 AI와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로봇 어떤 4차 산업의 어떤 혁명의 패러다임은 계속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혁명이다. 그 과정에서의 어떤 한 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ASMR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월가에서 예상하는 컨센보다 훨씬 매출 성장이 25%로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 ASMR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성장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 발표될 또 이제 TSML 관련된 그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저는 AI의 어떤 열풍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전기와 어떤 변압기 쇼티지에 대한 어떤 우려 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반도체 섹터의 어떤 조정은 좀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또 엔비디아를 필두로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의 상승이 충분히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AI가 버티면 또 송배전, 맞습니다. 전선도 함께 간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이제 바로 매수가는 19,000원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 라인 때는 16,000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효 이사께서도 전선, 전기 뭐 다 좋아하시는데 특별한 좀 뷰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LS를 가장 좋게 LS? 보고 있고요. 뭐 LS 안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송배전도 있고 전선, LS 전선도 있고, 네, 그다음에 M&M이라고 하는 구리를 재련하는 업체도 있고, 한마디로 턴키 공사가 가능하고 KT 서브마린마저도 샀습니다. 그래서 해양 케이블도 공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임을 고려해봤을 때, 뭐 글로벌리하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전산업체, 미국의 전산업체도 예전에 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LS처럼 지금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 업체는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종목에 지금 뭐 BPS가 16만 원 정도가 넘는데 네. 여전히 뭐 주가는 11만 원, 12만 원 정도니까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돈을 좀 끌어다 써서 네. 과거 대비 부채 비율이 좀 올라간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사업부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점과 M&M의 상장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관련 섹터는 당연히 좋게 보고요. 네. 종목으로서는 LS를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뭐 대한전선, 재룡전기 등도 있지만 김종규 의사는 또 LS 거의 팀이죠. 네. LS 팀입니다. 맞습니다. 또 함께 오늘 주목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지금 우리가 전선 이야기도 하고 송배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은 엔비디아 지금 3%, 4% 빠졌는데 이거 걱정 되게 많을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김종규 의사 일발장전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좀 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뭐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사실 오늘 엔비디아의 어떤 조정과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섹터의 조정은 최근에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또 강했던 모습을 보였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차익 매물은 사실 저는 일시적인 ASML의 어떤 실적 발표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지만 사실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도 굉장히 견고한 상태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TSMC의 어떤 오늘의 실적 발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SML도 직접적으로 밝혔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어떤 이제 매출 반등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혔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AI의 어떤 이제 매출 증가폭은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이제 또 AI 반도체 쪽에 전반적인 어떤 약세 흐름이 나와줬을 때도 충분히 저는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약간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 국면에 진입을 했고 예. 또 이제 그 매파적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가파르게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잖아요. 유가도 그래서 급락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거의 뭐 전쟁은 없다라는 지금 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이제 해석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ASMR 하나의 어떤 분기 실적이고 지나간 실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AI의 어떤 반도체 또 매출 증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막 AI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그 모멘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이 하루의 하락이 계속해서 AI 반도체가 이제 고점을 잡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으로 너무 지나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동안 이제 AI 반도체 종목들이 가격적인 부담으로 못 샀던 부분들을 충분히 좀 조정에 나와줬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가파르게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는 사실 바이오와 또 AI 반도체, 로봇 이 세 개 섹터가 시장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ASM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의 하락을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일진전기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 설명을 하면서요. 이제 전기, 전선. 그게 이제 시작은 AI 반도체가 맞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왔었고요. 근데 어젯밤 오늘 새벽에 AI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아서 그럼 좀 어떡하지 흔들리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우리 김종현 의사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AI 반도체 테마와 이어지는 이런 연관 효과들이 오늘 잠깐 쉬더라도 역시 혁명이다. 뭐 그 방향은 바뀌지 않을 텐데 우리가 뭐 작년에도 살펴보시면 뭐 전기차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지만 주가가 너무 가속을 하면 뭐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은 필요한 거죠. 예. 올해 1분기에만 미국 증시가 10%가 올랐습니다. 예. 거의 유례 없는 상황인 거죠. 지수가 분기에 10% 오른 건 유례 없는 상황이다. 예. 1년에 10% 오른 것도 뭐 감사한 좋은 거죠. 성적이라고 예, 보는데 분기에 10% 오른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엔비디아는 90% 올랐죠. 네. 그러니까 균형 있게 오른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끌고 간 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특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미국에서 점점 험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지금 뭐 중국산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한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없는데. 네. 그런데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또 강하게 때렸죠. 예. 중국에서는 지금 반도체 안 사겠다, 미국 반도체 안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뭐 기대와 실적 증가 때문에 올랐던 종목군들의 주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게 시장이 끝난 게 아니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계속 뭐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가 저는 중국으로 20%의 비중을 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ASML이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아무리 정부가 압박을 하더라도 우회로를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암시장에서라도 사겠죠. 네, 또 그렇죠. 중국도. 그뭐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 기업에게 20%의 매출을 날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없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회로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조정을 이미 뭐 좋은 가격에 사셨던 분들은 조금은 아쉽겠지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그동안 너무 달려서 못 샀던 분들이 오히려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역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만 가격 조정 기간에서 사시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 이후에는 기간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간 조정의 과정에서 저는 사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국내 반도체는 조금 다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밸류의 부담이 전혀 없는 데다가 1분기의 실적 호전은 누가 뭐래도 레거시 반도체입니다. 레거시 반도체는 중국이 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자신들의 여러 가지 기기들을 다시 생산해내기 시작하면서 대만의 주요 부품 업체들과 국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레거시 반도체를 쓸어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이들 종목은 엔비디아만큼 빠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네. 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뭐 보유 관점 혹은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 리뷰도 하면서 그다음 김종효 이사의 일발장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이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오스코텍이 좀 안정적으로 한 5% 정도 소폭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결국 좀 올해 하반기에 좀 이제 실적 성장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좀 오스코텍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올해 이제 또 8월달에 FDA에서 또 이제 오스코텍이 원 개발적으로 했던 렉나자 관련된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상용화 시에 오스코텍의 어떤 로열티도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어떤 매출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그 외에도 6월달에 내분비 학회가 열리는데 그 안에서 최근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을 순조롭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시장에서의 어떤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전반적인 조정이 나아졌을 때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매물 소화와 기간 조정이 거의 끝마쳐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8월 FDA에서 렉나자 또 이제 리보세라믹 관련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의 어떤 상용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적용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2차 상승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 7월 정도에 유한양행, 렉나자를 노리고 타점 잡는 분들은 맞습니다. 유한양행도 유한양행이지만 오스코텍도 함께 잡으면 어때요? 맞습니다. 최근에 어떤 주가 움직임만 본다고 했을 때는 유한양행보다 이제 오스코텍이 조금 더 가파르게 또 이제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주고 있고 최근에 유한양행의 어떤 주가 하락에도 오스코텍은 또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최근에 렉나자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1차 치료제로 지정되면서 건강보험료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국내 매출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6월이나 7월 정도 부근에는 빠르게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스코텍도 오히려 지금 같은 어떤 시장의 변동성 장세에 오히려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렇게 메모를 동그라미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죠? 한묶음이에요. 한묶음. 네, 한묶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은 일진전기였었고요. 자, 이제는 김종효 이사가 준비한 일발장전 종목 먼저 볼까요? 네, 저는 삼성 E&A입니다. 삼성 E&A. 예, 과거 이름은 삼성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예, 이 종목을 제가 고른 이유는 작년에 주가가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았다 하반기에 쿡 눌러앉았는데 그 이유는 뭐 아시는 것처럼 화공 부분의 실적이 잡힐 거라고 봤는데 이게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상반기에 올랐던 주가를 대부분 하반기에 다 토해냈죠. 그래서 증시가 뭐 비교적 나쁘지 않았는데도 이 종목은 뭐 지수 수익률과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올해 사우디에 그 우리 돈으로 한 8조 가량의 물량을 수주함으로써 올해 수주 목표 12조는 거의 뭐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사우디에서의 8조가 혹시라도 뭐 저기 조금 의문을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무슨 라인 프로젝트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조금 우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잠깐 웃었던 게 딱 그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사우디 수준은 항상 뒤에 항상 뭐를 이렇게 뒷말이 붙어서 하려는데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같이 한 이 수주는 가스 프로젝트입니다. 화공 프로젝트 원래 잘하고 있던 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건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체인 테크닙 FMC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미증시 조정받기 전까지는 신고가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 기업도 실적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해양, 심해 부분으로서 가스전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러시아를 밀어내면서 싼 가스를 밀어낸 대신에 다른 가스를 대거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버피돈께서도 뭐 주식 비중을 전체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지만 석유가스 개발 기업들, E&P 기업들의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네. 기존에 샀던 물량도 전혀 줄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삼성 E&A의 강점은 삼성의 신규 공장이 늘어나면 삼성의 신규 공장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건설 부분, 삼성엔지니어링 이 세 기업이 짓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 공장이 앞으로 뭐 용인 쪽에도 엄청나게 지어질 거고 미국의 테일러에도 제2공장이 규모보다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지어질 걸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비화공 부분과 화공 부분이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네.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수소와 관련된 뭐 이송, 그래서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된 부분의 매출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분명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가 부분에서의 매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올해부터 뭐 실적이 대고 올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PR 한 10배 정도를 보면은 3만 원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목표 가격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조금 짧게 22,000원 정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 E&A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 가격과도 좀 주가가 연동이 되나요? 가령 뭐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좀 뭐 돋보인다든가 아니면 네네. 이런 좀 연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당연히 오르면 유가가 오르면 움직이는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도 연동되고 있는데요. 뭐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 지역별로는 조금 다릅니다. 맞아요. 네, 미국은 뭐 지금 뭐 헨리허브라든지 이런 쪽이 크게 움직일 만한 여유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그 개발 능력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예전 리그에서 생산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라인은 대폭락했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생산량이 더 늘었습니다. 동일 리그에서 생산해 쓰는 양이 공법의 개발로 통해서 더 늘어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석유와 가스 생산량이 사상 최대로 가고 있는 예. 상황인데 유럽은 러시아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계속 뭔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난방 시즌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 쪽에서는 뭔가 좀 반응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네. 저는 뭐 이 부분은 앞으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란도 만약에 제재를 받아서 밀어내게 되면 이란도 천연가스의 비중이 생각보다 꽤 높거든요. 예.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천연가스 관련된 프로젝트를 속도로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예. 사우디의 천연가스의 전반적인 개질량이 늘어나는 것,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를 개질했을 때 수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네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천연가스의 이런 발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삼성 엔지니어링의 중동 수주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라니냐 온다고 해서 올 겨울 춥다, 천연가스 가격 오를 것이다 해서 베팅한 분들이 지금 미국 저 헨리허브가 가격이 뭐 워낙 떨어지면서 굉장히 손실도 많이 보셨으나 이게 실질적으로 유럽적 가스 가격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가스관, 가스 프로젝트의 삼성 E&A다. 이런 점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우리 김준호 이사는 네. 삼성 E&A 비롯해서 이번에 예. 저는 사실 뭐 이번에 대규모 설립 이후에 1970년대 설립 이후에 사상 최대 어떤 수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어떤 주가 움직임이 좀 가파르게 안 나와서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예.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말레이시아에서의 추가 수주가 나온다고 동남아 했을 쪽, 때는 네. 맞아요. 올해 한 18조 정도의 어떤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얘네가 석유, 화학 이제 플랜트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만약에 하락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해외 발주량도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 건설업황 자체의 어떤 투심이 좀 시장에서 좀 회복이 돼야지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떤 대규모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의 어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전체적인 어떤 천연가스라든지 뭐 국제 유가의 어떤 민감도가 좀 큰 기업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지만 네. 서서히 좀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좀 이제 안정적인 어떤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됐을 때는 그래도 삼성 E&A 같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어느 정도 좀 매수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인 어떤 시각보다는 이런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좀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어떤 매출 성장 하반기부터 매출 성장이 좀 과시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서서히 좀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이 사우디 가스 프로젝트 수주 재료 왜 반영 안 됐지? 이런 거 좀 걱정하시는 분들, 반영될 거야 하시는 분들, 유럽 쪽에서 다시 한번 천연가스 관련한 내용 일어나는 거에 좀 대비, 이런 차원에서도 뭐 하나의 체크 포인트이긴 하지만요. 삼성 E&A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종효 이사의 리뷰 종목이 있는데 PSK를 3월 때인가요? 네, 3월 21일 날 그때 우리 일발장전으로 갖고 나와 주셨고, PSK라는 이 기업이 전공정이잖아요. 강강에 씻어내는 뭐 그런 기업, 전문 기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미 전공정 쪽을 타겟을 잡으셨네요. 뭐 후공정은 워낙 좋았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신 종목인데 저는 지금 이게 전공정, 후공정의 핵심이 아니고 반도체가 좋아지면 핵심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예. 뭐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뭐 패키징, 어닐링, 그다음에 뭐 식각 이런 여러 가지 공정에서 핵심은 뭐냐? 전부 미세 공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닐링이나 그다음에 이 PSK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베벨 에처 같은 장비들이 모두 뭐냐면 예. 그때 생기는 조그만 그런 불량들을 잘라내는 그런 기기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뭐 디램 같은 경우에도 1B에서 1C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EUV가 사용되고 있고, 네. 그러면 EUV 관련된 뭐 펠리클 수요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포토마스크 수요라 이런 거 네.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관돼 있는 종목군들은 다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고, 전공정, 후공정을 특별히 가릴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이 종목은 뭐 PR 스트립에서 전 세계 1위 기업이라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램 리서치와 경쟁 구도에 있었던 베벨 에처 자체를 새롭게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네. 뭐 최근 주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매력이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소위 미세화 공정에 있어서의 핵심 종목군들, ALD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베벨 에처 관련 종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후공정 쪽에서는 패키징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효 이사께서는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뭐 식각이든 당금질, 뭐 어닐링이든 이거보다 거기서 더 들어가는 미세 공정을 소화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업을 찾는 게 핵심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개장이 되게 될 텐데 네. 계속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대장주가 좀 급락하면서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김준호 매니저, 개장 네.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오늘 아무래도 장 시작할 때는 이제 반도체 섹터의 어떤 조정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는데, 아무래도 오늘 TSMC의 실적 발표까지 좀 확인하고 나서 또 시장에서 빠르게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TSMC의 실적과 결국에 AI의 어떤 반도체의 어떤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의 어떤 일시적인 하락에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금리를 최근에 그 고환율을 좀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라고 또 구두로 개입을 하기도 네. 했었고, 또 환율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거의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하락은 막바지에 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 또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의 하락으로 뭐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성장주도 좀 약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거의 하락의 막바지에 다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뭐 로봇이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또 반도체 섹터가 조정에 나아졌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결국 시장이 이제 바닥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가 되고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던 부분들도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이제 성장주 중심의 어떤 반발 매수와 저가 매수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경상 수지도 지금 흑자로 전환되고 있고, 우리 또 이제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세계 9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도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의 2분기 GDP도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했던 만큼 모든 게 지금 경제 성장세가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지나친 기대감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 없이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AI 반도체 쪽 이야기를 해봤고요. 김종효 이사께는 수급이라는 게 이럴 때 어디론가 피해 가잖아요. 그때 좀 먼저 좀 가 있으면은 어떨까? 물론 거기가 알면 큰 대박이 나겠지만 어느 업종들로 좀 피해 갈 수 있을까? 어느 기업들 좀 피해 갈 쪽에 좀 미리 기다린다면 어떤 것들 좀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뭐 지금은 일단 외국인 선물 쪽이 계속 시장의 변동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환율은 어느 정도
고점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지수의 바닥이 어디쯤일지는 환율이 결국은 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예. 좀 기다리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뭐 종목을 선택하시기보다는 현금이 낫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다면 그다음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저는 뭐 좀 전에 김준호 매니저 말대로 네. 주도주를 신규 현금으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반도체 쪽을 사는 게 맞지 지금 이런 조정을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건 정말로 시장의 조정이 깊어지고 하락이 길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다시 추세 회복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도주를 다시 사는 게 맞다라고 기다렸다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다면 주도주를 사야 된다. 반도체가 여전히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의 두 분의 일발장전, 김종효 이사는 삼성 E&A였고요. 김준호 매니저는 일진전기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역외 환율이 1,380원이고요. 오늘 1,370대도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환율이 안정되니까 이것이 국내 증시의 또 추심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함께 하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